저녁 무렵 한 자전거 전문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쩌나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영업이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영업이 끝났다는 직원의 말에 손님은 돌아갔지만 이 직원은 사실 살인자였습니다. 2020년 3월 4일 저녁 8시 50분 후쿠오카시 하카타쿠 스미오시의 한 자전거 전문점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내용인즉슨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즉시 출동한 구급차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환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사망한 것은 자전거 전문점의 점장이었던 코모리 히로코 씨였습니다. 경찰은 먼저 최초 신고자인 지인들에게 사정 청취를 했는데요. 이들에 따르면 코모리 씨는 평소 저녁 6시가 되면 가게 앞에 세워둔 자전거를 안으로 옮긴 후 가게 불을 켜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어째서인지 저녁 7시가 넘었는데도 자전거가 그대로였고 가게 불도 꺼진 상태였던 것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영업시간이 끝날 무렵임에도 자전거가 그대로였기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그녀의 지인들은 확인차 가게 안에 들어섰고 쓰러진 코모리 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죠. 한편 이 자전거 전문점은 하카타역에서 서쪽으로 약 700m가량 떨어진 곳으로 15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한 가게였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주로 회사 사무실 등이 모여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또한 주변 상인들에 의하면 코모리 씨는 평소부터 혼자 가게를 보는 경우가 많았고 사건이 발생한 3월 4일도 혼자 가게를 보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지병으로 쓰러졌을 수도 있겠구나 싶지만 사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코모리 씨의 목에는 누군가가 목을 조른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심지어 목뼈 일부가 부러진 상태였기에 굉장히 강한 힘으로 압박한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처음 수사 당시 범인이 가게를 뒤진 흔적이 없었던 점과 피해자의 목뼈가 부러질 정도로 졸랐던 점을 근거로 경찰은 이 사건이 원한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녀의 주변 인물, 가게를 이용했던 손님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했죠. 또한 이와 동시에 근처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가게 안엔 CCTV가 없었지만 가게 뒷문엔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인은 마치 CCTV의 설치 위치를 알고 있는 것처럼 가게 안쪽에서 코모리 씨를 살해한 후 뒷문이 아닌 정문으로 당당히 걸어나갔기에 아쉽게도 CCTV로 범인의 정체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다소 힘든 수사가 될 거라 예상되는 마당에 새로운 사실이 하나 밝혀지게 되는데요. 가게의 사장이 현장에서 포스기를 확인한 결과 현금 약 10만엔 정도가 사라진 상태였던 것이죠. 이는 즉 수사 방향이 기존의 원한에 의한 살인에서 금전 목적의 범행일 가능성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만일 범인의 목적이 돈이었다면 딱히 피해자와 접점이 없어도 범행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CCTV에 찍히지 않은 상태였다 보니 경찰은 현장에 목격 정보를 수소문했지만 유력한 목격 정보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엔 한 가지 큰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2020년 3월경 코로나가 대유행하던 시기로 외출 자제 권고 등이 이루어질 정도였기에 거리에 통행인이 너무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은 자전거 전문점 근처에 다른 CCTV 분석과 더불어 3월 4일 저녁 무렵 주변을 운전하던 자동차의 블랙박스 정보를 수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CCTV와 더불어 시민들의 제보로 손에 넣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한 명의 남성이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으로부터 2주일 후인 3월 18일 이 남성은 강도살인 혐의로 즉시 체포되었죠. 체포된 것은 사사기 타츠야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코모리 씨와는 모르는 사이였다. 금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조사가 진행되며 밝혀진 그의 범행 동기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사키는 원래 오사카시에 살았으며 도박에 빠져 빚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런 빚쟁이 생활에 넌더리가 났는지 일도 그만두고 사귀던 여성에게도 아무 말 없이 2020년 2월 말에 월급만 가지고 훌쩍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주변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기에 그의 친구들은 그가 실종된 줄 알고 실종신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여행이 길어지며 그는 점점
가진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행 중에 돈이 떨어지면 돈을 아껴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인물은 어처구니 없게도 돈이 떨어지면 훔치면 된다. 고 생각하며 가진 돈을 유흥비로 써버렸다고 하는데요. 이윽고 돈이 전부 떨어진 그는 2월 27일 당시 체류하던 코우베시에서 주차된 자동차를 몰래 털어 안에 있던 현금 약 4만엔 정도를 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이동한 것이 사건이 발생했던 후쿠오카였던 것이죠. 경찰이 그에게 후쿠오카로 이동한 이유를 묻자 사사키는 kyushu 최고의 환락가가 모여있는 나가츠에서 놀기 위해서요. 라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후쿠오카에 도착한 그는 또다시 가진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두 번째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걸으며 돈을 훔칠 만한 가게를 물색하기 시작했고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코모리 씨가 있던 자전거 전문점이었던 것이죠. 경찰이 하고 많은 가게 중에 이곳을 선택한 이유를 묻자 사사키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가게 앞에 자전거를 잔뜩 세워둬서 사각지대도 많고 여자 혼자였으니까요. 이후 사사키는 손님인 척 가게 안으로 들어선 후 와, 이 가게를 혼자 하시는 거예요? 라며 다른 직원이 없는지 은근슬쩍 떠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가게 내부를 한 바퀴 돌며 CCTV 설치 여부까지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게 안에는 사각지대가 많았고 가게를 한 바퀴 돌며 CCTV마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그는 이윽고 본색을 드러내 코모리 씨를 땅바닥에 쓰러뜨린 후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사키는 피해자보다 약 30kg 정도 무거웠기에 코모리 씨는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하필 이 타이밍에 손님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범행 장소는 가게 안쪽의 사각지대였기에 손님은 피해자를 볼 수 없었고 사사키는 당황하지 않고 직원인 척 손님을 응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이고 어쩌나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영업이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라는 말로 손님을 돌려보냈다고 하네요. 한편 피해자인 코모리 씨에겐 이때가 도망을 치거나 구조를 요청할 절호의 타이밍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목을 강하게 졸린 탓에 의식이 몽롱했기에 아무 행동도 취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손님을 돌려보낸 사사키는 다시금 코모리 씨의 옆으로 왔고 그녀가 조금씩 의식을 되찾고 몸을 움직이려 하는 것을 보고는 다시금 그녀의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더 이상 그녀가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계속되었죠. 이후 그녀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사사키는 혹여 가게 밖에서 시신이 보일까봐 그녀를 종이박스로 가렸고 그녀가 쓰고 있던 모자를 얼굴에 씌운 뒤 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포스기에서 10만엔 가량을 꺼낸 그는 가게에 불을 끈 뒤 가게 정문으로 당당히 나갔던 것이죠. 사람을 목 졸라 죽인 사사키가 곧바로 향한 곳은 환락가인 나카츠였습니다. 이곳에서 며칠간 놀며 훔친 돈을 다 써버린 그는 3월 중순 무렵 다시금 오사카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때 영상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알아낸 경찰이 마침 오사카로 돌아온 그를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재판에서 사사키는 목을 졸랐던 것, 목을 졸라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인정했으나 어처구니 없게도 죽일 생각은 없었다. 며 기소 내용을 일부 부인했습니다. 즉 재판의 쟁점은 그의 행동에 사리가 있었는지 여부였다고 하는데요. 검찰 측은 목을 조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명백한 사리가 있는 행동이다 라며 일방적으로 2번에 걸쳐 집요하게 장시간 목을 조른다는 것은 강한 사리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반해 변호 측은 피해자를 단순히 실신시킬 목적이었을 뿐이기에 강도살인이 아닌 강도치사죄로 봐야 할 것이라며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는데요. 2020년 12월 14일 재판장은 이미 목을 졸라 약해진 피해자를 다시금 더욱 강한 힘으로 오랫동안 목을 조른 것은 사리가 명백하다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목숨보다 금전을 우선시한 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라며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사사키는 판결을 받아들였고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가게에 CCTV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가게 내부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